몇 시간이나 잤나? 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던진 이 질문이 한 위병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속 3일 야간 근무, 지급되지 않은 방한복, 선임들의 끝없는 괴롭힘,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부조리의 사슬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할 때 진짜 강하다. 무기력했던 한 이등병이 어떻게 위병소의 전설이 되었는지, 무너진 자존감이 어떻게 진정한 리더십으로 거듭났는지, 지금 그 이등병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손목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야간 근무입니다. 눈이 뻑뻑해도 졸음은 참아야 합니다. 초소에서 잠들었다간 영창행이니까요. 야, 이준혁, 정신 바짝 차려. 어디서 졸고 있어? 하병철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병철 병장은 코웃음을 치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규정상 위병소 내 흡연은 금지지만 누가 감히 병장에게 그런 규칙을 말하겠습니까? 내일도 내가 야간 서라. 나 내일 휴가 나갈 거니까. 이건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래 야간 근무는 순번제로 돌아가며 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위병소에서는 그런 원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저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인내심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이런 부조리까지 참으라고 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외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어제 잠깐 받은 전화 내용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입대 전에도 외할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 마른 손을 잡고 약속했었죠. 할머니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 그런데 지금은 근무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된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야, 또 멍 때리냐? 뭘 그렇게 생각하냐? 윤기태 상병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병철의 충실한 오른팔이죠. 그는 언제나 하병철의 뒤에서 거들고 제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아닙니다.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군대에서 가족 타령하네. 어린애야. 남자라면 좀 단단해져. 윤기태는 비웃으며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부모님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위병소는 더 춥고 외로웠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방한복과 장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근무 교대도 없이 홀로 서 있는 초소에서 매일 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직한 군인 정신을 생각하며 버티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겠죠.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눈 붙이지 못한 채 또 근무에 투입된 상태였으니까요.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단정하게 넘긴 머리에 묵직한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고 그저 평범한 면회객이라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규정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부대 시설도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들게 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위병소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점검하듯이요. 이 위병소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근무 체계는 어떻게 되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일반 면회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네, 현재 4명이 근무 중이며 교대로 근무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교대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임들이 있는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병철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손님을 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병철의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마치 불청객처럼 대했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부대 시설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런 데서 뭘 구경하겠다는 겁니까? 면회실로 가세요.
하병철은 거의 쫓아내듯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윤기태 상병도 나타나 작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긴 군사시설이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윤기태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무례함에 정장 남자가 언짢게 반응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등병 이준혁과 잠시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그 목소리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니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한 피로감 탓에 그게 누구인지는 바로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병 이준혁은 어제 몇 시간이나 잤나? 면회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복 차림으로만 봐왔기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모습이 낯설었을 뿐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왜? 충분히 잤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3일 연속 야간 근무로 이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장비 상태는 어떠한가? 방한복과 장갑은 제대로 지급받았나? 또 다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버지는 군 생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하필 제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들을 물어보시다니. 네,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병철이 무례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윤기태도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이신가 보네요. 아드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면회객 아니 아버지는 두 선임을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군 사령부로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장 이건우입니다. 5사단 2대대 위병소 점검 중인데 긴급 감사와 현장 점검 요청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철과 기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아버지가 위병소를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민간인 복장은 위장이었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부대 비상벨이 울렸고 백승재 대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대대장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제야 하병철과 윤기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위병소를 좌지우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위병소 상태가 형편없군. 내 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나?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와 제가 부자지간임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아들이 이준혁 이병이? 대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제야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날 며칠 쌓인 피로와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분노보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헌병대가 위병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하병철과 윤기태도 따라왔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준혁 이제 모든 것을 말해라.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강한 아버지의 아들답게 씩씩하게 군생활을 해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병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해도 좋다. 누구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3일 연속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교대 순번을 지키지 않고 하병철 병장님이 원하는 대로 근무가 배정됩니다. 방한복과 장갑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위독하신데도 면회나 전화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병장님과 상병님이 저를 항상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군대에서 가족 타령하네라며 비웃었습니다. 하병철과 윤기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중대장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선임들이 먼저 다 먹고 나면 남은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잘 때도 1시간이면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단단한 얼굴에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괴로웠던 건 외할머니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못 뵙고 군대에 온 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나약하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중령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나? 대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거짓말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대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지휘관의 책임이다. 더구나 내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 대대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다 괜찮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제야 진짜 아들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돌아서며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엄격함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하병철과 윤기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진땀을 흘리며 서 있었죠. 병사들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적정 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시선이 하병철에게 향했습니다. 병장 하병철, 자네가 재입대했다고 들었네. 사회에서의 실패를 후임들에게 푸는 것이 군인다운 행동이라 생각하나? 하병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윤기태 상병, 권력의 빌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군대의 방식이라 배웠는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지? 윤기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헌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병철과 윤기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장님 지시에 따라 2명을 연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하병철과 윤기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대대장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중령 위병소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근무체계, 장비 지급, 휴식 보장 모든 것을 바로잡아라. 일주일 안에 개선 보고서를 받겠다. 대대장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대대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군인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상관으로서 부하들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혁,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지는 말거라. 부조리는 말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외할머니께 면회 다녀오거라. 특별 휴가를 승인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가도 됩니까? 그래, 가족은 소중하다. 군인이기 전에 너도 한 사람의 손자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강한 군대는 구성원을 괴롭히는 군대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군대라는 것을요. 외할머니를 뵙고 돌아온 지 일주일째 위병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병철 병장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윤기태 상병은 강도 높은 인권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백승재 대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준혁 이병, 오늘부터 위병소 근무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공지하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야간 근무는 이제 엄격히 순번제로 진행됩니다.
한 사람이 연속으로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됩니다.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중대장은 공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병사에게 규정된 장비를 완전히 지급합니다. 방한복, 장갑 그리고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가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한복과 장갑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지침을 이곳에 명문화합니다. 중대장이 벽에 큰 액자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위병소 인권 지침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1. 모든 병사는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받는다. 2. 사적 지시나 부당한 명령은 금지한다. 3.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한다. 4. 가족과의 소통을 지원한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조항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새로운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근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있었고 식사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저는 일병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위병소의 선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후임들을 대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겪었던 괴로움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김민준 이병, 오늘 처음 위병소 근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신입 병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위병소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선임이라고 어려워하지 마.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는 동료니까.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병소의 업무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선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위병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곳을 바꾸는데 일조했다. 자랑스럽구나, 아들. 위병소 근무가 시작된 지 8개월째, 이제 저는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예전에 악몽 같았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신병 최우진이 우리 중대에 배치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우진 이병, 우리 중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떨리는 모습으로 경례를 붙이는 최우진을 바라보니 제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그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텐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게. 우리는 팀이니까. 최우진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선임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왔을 텐데 저의 친절한 태도가 의외였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게 업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장비 사용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요. 최우진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이건 내 방한복과 장갑이다. 겨울이 다가오니 항상 착용하고 근무해. 그가 방한복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훈련소에서는 이곳은 달라. 모든 장비는 제때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소장 제복을 입고 공식적인 순시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위병소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준혁, 대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네, 아버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들었다. 후임들을 잘 챙기고 부조리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지?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길 바랬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혁,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할 때 진짜 강하다. 힘은 남을 억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 써야 한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병철이나 윤기태처럼 힘을 남용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강함을 갖게 된 것 같구나.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서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대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날 밤 위병소에서 근무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빛의 가치를 안다는 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까지 남은 기간이 100일 남짓 계절이 바뀌고 위병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차석 선임이 되어 위병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모든 관행들이 사라지고 우리 대대는 사단 내에서 모범 부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준혁 상병 오늘부로 병장 진급을 축하합니다. 진급식에서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간 1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이등병에서 이제는 병장이 되었습니다. 최우진은 이제 일병이 되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새로운 이등병들도 두려움 없이 근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병장님 덕분에 이곳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우진이 진급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 하나가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이건우였습니다. 아버지였죠.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어보니 군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내 생일 선물이다. 이 시계는 내가 소위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다. 이제 내가 가져가라. 시간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길.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 손목에 시계를 차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사단장이 직접 우리 대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가운데 사단장은 대대를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대대로군. 소장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네. 사단장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준혁 병장, 자네 덕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네. 이제 이위병소의 운영 방식이 사단 전체의 모델이 될 예정이야.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요. 사단장은 위병소 벽에 새로운 명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킨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조리를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 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최우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장님,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위병소 근무가 가장 힘들다는 소문을 들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내가 이위병소를 지켜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곳에서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